튜닝 끝에 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주린이 시절 때 답답했던 마음에 유료 강의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가까이 써보았는데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만든 기술적인 지표나 뭐 라인들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한 달 써보면 안 먹히는 것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 상한가 추월 차선에서 제가 이제 추천주를 줄일 때도 이렇게 많은 추천주를 드리는데 확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매매 기준을 잡을 때 제가 이평선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봤다고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오늘 강의를 끝까지 잘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평선 하나 가지고 평생 써먹는 매매 타이밍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단기 매매로서 이제 기술적인 것을 활용한 매매로서 한 1조 이상 조 단위의 수익을 한때 거두었던 트레이더가 제시 리버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 100년 전에 주식에는 이러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주가는 이렇게 기승전결을 그린다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당시엔 이제 차트도 없었지만 지금처럼 뭐 HTS나 뭐 MTS가 뭐 보급되는 시기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이렇게 공식화를 했다는 게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도 여전히 다르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2021년 6,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위메이드가 이렇게 꼭지를 찍고 떨어져 온 모습도 어때요? 큰 틀에서 보면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의 테마주들이나 뭐 수급주들 대다수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항상 이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존재한다는 결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이 일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의 이평선의 특징과 그 다음에 꺾이기 시작할 때의 이평선의 특징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건 비단 일봉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분봉에서도 정확히 써먹히고요. 그다음 뭐 주봉, 뭐 월봉 모든 캔들에서 다 정확히 써먹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과정 속에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그걸 혹시 공식화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영상 하나로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준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봉은, 제가 정의하는 기준봉은 일봉상에서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최소 500억 이상 들어와야 되고요. 상승률이 한 10% 이상 나와야 됩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래서 이게 거래대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상승률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기준봉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강한 놈이라면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은 기준봉이 형성된 이후에 주가는 3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일선을 계속 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투자 경고나 또는 단기 과열 이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엄청 강하게 뭐 10에서 20%씩 계속 오르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눌림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5일선 이탈도 나오고요. 재차 반등해서 이렇게 고점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재차 상승했다가 또 다시 하락이 나오고 11선 이탈이 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강한 급등주 같은 경우에서는 3일선을 타고 주가가 오르는 성격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5일선 이탈 그 다음에 11선 이탈이 나올 때 각각 재반등을 하는 성격이 존재하고 21선 이탈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주가가 오를 때는 어디를 정말 안 깨냐면은 61선을 안 깨고 계속 우상향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뭐 테마에 따라서 상승하다가 이제 21선을 살짝 깨고 갈 때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뭐 시중에서는 21선이 생명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1선은 깨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 따라서 깰 때도 있고 안 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센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한 11선을 타고 계속 잘 올라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21선 이탈하고 난 다음에 원래라면 빠르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한 10일 연속 계속 21선을 돌파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61선을 이탈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121선도 이탈하면은 이 종목은 슬슬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급등주는 첫 번째 성격 3일선을 타고 오른다.
두 번째 5일선, 11선, 21선 순차적으로 이탈 시 눌림 반등이 나온다. 이런 성격이 있고요. 제가 예시 종목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21선을 이탈하고 10일 이내에 회복하지 못할 경우 61선도 이탈하게 되면서 테마가 하락 국면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61선도 이탈하고 그 다음에 121선도 이탈하면 시장에서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메이드란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 차례 이제 기준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3일선 이제 민트색, 5일선이 지금 분홍색, 11선이 파란색, 21선이 빨간색, 61선이 검은색, 121선이 회색깔로 이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준봉이 형성이 되는지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상승률이 19%이고요. 거래대금이 1723억입니다. 거래대금 차트가 없으면 여기서 거래대금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하단에 거래대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당 100만이기 때문에 이 당시 1700억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준봉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3일선을 좀 타고 오르다가 이제 이탈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5일선도 이탈을 하고 재차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 11선 이탈 나왔다가 재차 반등 나왔다가 21선을 한 번에 확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재차 상한가를 갔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죠? 61선에 이탈을 하지 않으면 상승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차 상한가가 난 다음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3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 당시에 보인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기준봉이 형성이 되고, 이때 기준봉이 형성이 되고 3일선을 계속 이제 타고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제 5일선 이탈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선 이탈 나오고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5일선 이탈 반등, 11선 이탈 반등, 이런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재차 3일선을 타고 올라가고요. 5일선 이탈이 나왔죠. 그 다음에 11선 이탈 나오고, 그 다음에 재차 기술적 반등이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종목은 3일선을 타고 오르다가 5선, 10선 이탈 반등하는 모습, 그 다음에 20선도 만났을 때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이런 과정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21선을 안 깨고 계속 오른다면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일선을 타고 오르고 이제 재차 이탈했다가 반등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시면 21선을 이탈하는데 여기서 이탈 이후에 10거래일 안에 반등이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61선도 재차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121선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슬슬 테마가 잊혀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까요? 이 종목도 이 당시에 기준봉이 형성이 되었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저항대를 돌파하는 상가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이제 지분 투자했다는 소식에 거래대금이 5,052억이 들어왔고요. 상승률이 27% 가까이 나오면서 고가는 상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보시면은 3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죠. 이 민트 색깔 선. 그러다가 5일선 이탈 한번 나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죠. 또 3일선 타고 오르죠. 그러다가 이제 또 5일선 이탈 나오고 또 반등이 한 차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선 이탈 나오고 21선 살짝 이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또 반등이 쭉 나오죠. 이 당시에 보면 10거래일 안으로 또 반등을 또 보인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계속 쭉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1선 만나고요. 재차 이제 121선을 또 이탈할 때는 이제 슬슬 사람들한테 잊혀져요. 자, 근데 여기서 121선이나 61선 이탈하고 오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떠한 케이스냐면은 바로 미래성이 확실한 테마들, 예를 들어서 AI나 뭐 로봇이나 뭐 2차전지, 자율주행, 뭐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서 미래성이 확실하죠. 또 볼 수 있는 게 뭐 의료 AI나 이런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보시면은 121선 이탈하다가 또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는 것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통 위메이드처럼 아까 전에 여기서 깨지면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반등하는 거는 진짜 회사가 좋거나 또 이제 미래성이 명확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한 급등주는 상승한 과정 속에서 3일선을 타고 오르는 특징과 5, 10, 20에서 순차적으로 이탈 시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21선을 이탈하고 10일 이내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서는 61선도 이탈하게 되면서 테마가 하락 국면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61선도 이탈하고 121선도 이탈하면은 시장에서 잊혀진다. 단 제가 뭐라고 했죠? 뭐 AI, 뭐 로봇, 자율주행, 의료 AI와 같은 미래성이 확실한 섹터. 미래성이 확실하다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섹터에서는 121선을 이탈하고 조정을 거치다 재차 오르는 케이스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주식으로 월 1억 벌어도 이것 모르면 주식시장에서 파산합니다 라는 주제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바로 이렇게 121선이나 61선 이탈 이후에 재차 회복하는 종목들을 뽑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이렇게 61선 이탈하고 그다음 121선도 만나고 그럼 나중에 또 재차 61선을 좀 회복하는 그런 타이밍이 오면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또 전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또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 뭐 이렇게도 당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매매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3일선을 타고 오른다. 그 다음에 5일선, 11선, 21선 이탈을 하고 반등이 나온다 라는 특징이 있죠. 자, 단기 매매에선 크게 한 가지 기준으로 매매를 나누는데요. 바로 5일선 위 매매법과 5일선 아래 매매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위 매매법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일선을 타고 오르는 매매를 5일선 위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일선 아래 매매법은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을 이탈할 때 공략하는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1선을 이탈했다가 회복할 때 쓰는 매매법이 또 따로 있다고 했죠. 이 위에 이 4번의 케이스에서 이제 단 미래성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종가 베팅 누구나 가능한 확실한 방법, 이 영상과 또 하단에 내려보시면 계좌 두 배 만드는 기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확인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평선의 원리가 일봉에서도 쓰이고 주봉에서도 쓰이고 월봉에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분봉에서도 쓰인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5일선 위 매매법,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돌파 매매법이죠. 이 돌파 매매법을 할 때는 분봉은 봐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사실 분봉은 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료와 거래대금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분봉에서도 과연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알트오전이라는 분봉을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원리가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자, 급등하는 종목은 3선을 타고 오르고 그 다음 5, 10, 20 순차적으로 이탈 시 눌림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선 이탈하고 이거는 이제 분봉에선 기준이 맞지 않고요. 이제 61선 이탈하면 이제 하락 국면을 가는데 121선도 이탈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잊혀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 분봉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3선, 5선 타고 계속 오르죠. 그러다가 5선 이탈 나오고 반등, 10선 이탈 나오고 쭉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60선도 이탈하고 121선도 좀 만나면서 쭉 하락이 나오다가 재차 60선도 회복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또 반등이 나오죠. 즉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평선의 패턴들 그대로 이제 적용된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이 이렇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이유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명확하면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에서도 이제 먹힌다는 거예요. 그 당일의 하루를 보시면은 60에서 120 이 구간에 왔다가 또 반등이 나오고 이 구간에 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 구간에 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렇게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이제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봉상에서 이렇게 61선 이탈하고 반등이 나온 이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분봉이나 일봉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평선의 그 원칙들은 유사하게 들어가는데 분봉은 다만 빠르게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또 이제 240선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480선을 만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3일선을 타고 오른 종목, 일봉상에서 3일선을 타고 오른 종목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480선을 깨더라도 하루 이내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또 이제 하루 이틀에 걸쳐서 깨더라도 좀 반등을 위로 올려치는, 위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좀 더 주가를 뒤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480선을 안 깨죠.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봉상에서도 여기서 보시면 3선을 타고 계속 오르죠. 이런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좀 동일하게 이 구간에서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분봉을 볼게요. 이것도 이제 1분봉을 한번 볼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자, 이 당시에 이제 급등이 좀 시작되면서 쭉 상승이 나오다가 20선을 이탈해도 계속 반등이 나와요. 그러다 60선 타고 오르다가 60선 이탈해도 120선 지지받고 상한가 마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 480 라인은 안 깨고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차트를 좀 더 뒤로 보면은
480을 라인을 깨더라도 재차 뭐 하루 이틀 내에 계속 올려쳐버리죠. 이게 어떤 것이냐, 3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활용해서 분봉상에서도 난 480 라인을 좀 만날 매매하고 뭐 이탈할 때 뭐 손절하겠다, 뭐 이전 저가들 이탈할 때 뭐 손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또 잡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봉상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처음에 3선 타고 오르고 그 다음에 50, 20 순차적으로 오르다가 이탈하고 눌림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20선 이탈하고 난 다음에 61선도 이탈하면 테마가 하락 국면, 그 다음에 61선도 이탈하고 121선도 이탈하면 시장에서 잊혀지는데, 보통 좋은 종목들은 여기서 잊혀지지 않고 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이게 또 분봉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종목을 보실 때 여기서 계속 60선이나 120선 이탈하더라도 반등을 칠 수 있는 종목, 또 이제 480 라인을 깨더라도 반등을 칠 수 있는 재료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분봉에서도 보시면은 종목들 봐보세요. 이것도 급등할 때 3선 타고 오르다가 5선 이탈하고 뭐 10선 이탈하고 이렇게 쭉 이런 흐름을 보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3선 5선 타고 급등을 전개하다가 그 다음에 50 이탈하고 난 다음에 재반등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60 이탈하고 240을 빨리 이탈했네. 이런 종목은 일봉상에서 3일선을 타는 그런 모습들과는 좀 다른 전개로 좀 약한 전개를 지금 보였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봉상에서도 이평선에서 강한 종목들의 특징을 발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분봉상에서는 보통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급등하더라도 480선을 하루 이틀 안에 회복하면서 계속 이제 상승하는 전개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일선 위 매매법에서는 3일선을 타고 오르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분봉상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5일선 아래 매매법에서는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눌림목 매매로 제가 이제 최근에 어플리케이션에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좀 대박이 난 종목이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시면은 이때 이제 기준봉 상가를 갔죠. 그리고 3선을 타다가 5선을 이탈하죠. 그리고 재차 10선을 이탈하죠. 그럼 이런 데서 이제 눌림목을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바로 이제 한 40%가량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요. 그 고점은 더 높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 내역을 보시면은 많은 종목들을 드렸습니다. 8월 1일에 보시면은 이때 추천이 나갔죠. 그리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바로 21% 급등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 속의 이평선의 특징,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이평선의 특징을 잡으면은 어디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 상한가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수익도전 게시판에서 무료 추천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의 성적을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승률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싹 다 내역을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역이 진짜냐 아니냐 가짜냐 이런 것이 의심이 되시면은 여기 추천주 내역도 그대로 다 있으니까 하나하나 대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어플 개설 때부터도 지금 보시면은 수익 내역을 이렇게 싹 다 기재를 해 놨습니다. 이 어플에서 제가 추천주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도 수익이겠지만 유튜브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좋은 종목이 보일 때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플 추천주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장전에 제가 시황 뉴스를 싹 다 정리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것만 보신다 하더라도 장전에 여러분들이 급등할 수 있는 이슈들을 1분 만에 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쫙 보면 되죠. 그리고 뉴스도 링크도 제가 싹 다 넣어드리고 관련주도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일정이라고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들한테 일정을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주신 나머지 계속해서 조회수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콘텐츠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보시면은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고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야 되는지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가 강했는데 바로 10월에 10대 총수들이 사우디에 방문한다는 기대감으로써 이제 올랐었죠. 그런 일정들 여러분들이 다 체크해 놓으시면은 돌파 매매든 눌림목 매매를 할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과연 더 오를 것인가 그게 의문인데 일정은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일정을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말이 새는데 다시 한번 오늘 강의를 정리해드리자면은 제가 오늘은 이평선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한 급등주의 특징으로서 3일선을 타고 오르고 그러다가 50, 20을 순차적으로 이탈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눌림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선을 이탈했을 때 11일 이내에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서는 61선도 이탈하게 되면서 테마가 하락 국면으로 간다. 그러다가 이제 61선도 이탈하고 121선도 이탈하면 시장에서 잊혀지는데 단 이제 미래성이 명확한 섹터는 121선에서 조정을 거치다 재차 오르는 케이스가 있다 하면서 상승할 때 이제 매매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내용이 뭐 간단한 내용이네, 그냥 뭐 상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 주가가 전개가 될까, 그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기준으로서 그 고민들을 잡아갈 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댓글에 질문 주셔도 괜찮으니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